오수통을 쓰지 않고 청수물 쓴 거를 바닥에 그냥 그대로 흘려버리는데 제발 개념 좀 챙기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비튜브입니다. 오늘은 카라반에는 어떤 옵션이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배터리가 제일 중요한 옵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배터리에 대한 영상은 따로 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순서는 중요한 순서가 아니라 제 머릿속에서 떠오른 순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어닝인데요. 어닝은 호불호가 좀 갈리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의외로 장착을 안 하신 분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어닝의 장단점을 알아볼까요? 일단 단점을 꼽자면 어닝은 바람에 아주 취약합니다. 어닝을 펴놓은 상태로 돌풍이 분다면 관절이 아작나거나 다리가 아작나버립니다. 돌풍이 정말로 심하게 불 때에는 카라반 본체에 달려있는 접힌 어닝이 떨어져 나간다고도 들었습니다. 어닝의 무게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기 때문에 바람에 약하다는 게 첫 번째 단점이고, 두 번째는 가격입니다. 사실 이 단점이 더 치명적이랄까요? 피안마 어닝 기준 F45와 F65가 있습니다. F45는 벽면형이고 F65는 지붕형입니다. 카라반 유저분들은 장박시 어닝 텐트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피안마 어닝 벽면형 F45를 설치하시면 어닝 텐트에 간섭이 받는 제품도 있다고 해서 요새는 주로 F65 지붕형으로 많이 장착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F65 지붕형의 어닝 길이 4.5m를 하게 되면 대략 100만원 후반대가 나옵니다. 업체마다 가격이 조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은 제가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닝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타프에 심지 작업을 하십니다. 심지 작업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카라반마다 레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는 심지를 구입한 후 타프에 심지를 미싱질 작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타프도 카라반 레일에 끼워서 설치가 가능하겠죠? 어닝의 장점이면 역시 설치 철수가 간다는 것입니다. 한 3분, 넉넉 잡아 5분 잡고 능숙하면 당연히 더 시간이 줄어들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어닝은 비도 막아주고 뜨거운 햇빛 아래 그늘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저의 캠핑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4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는 타프가 거의 필수적입니다. 일교차가 심해서 낮에는 정말 햇빛이 뜨겁기 때문에 땡볕 아래에서는 생활하기가 너무 덥습니다. 캠핑을 하실 계획이라면 타프나 어닝은 캠핑의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옵션은 무버입니다. 달구지 보면 정말 가끔 가다가 무버 옵션을 안 하시고 후진으로 주차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운전 실력이 정말 어마어마하신 겁니다. 하지만 카라반 유저의 99%는 무버 옵션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필수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고로 판매를 할 때에도 무버가 없으면 구매자가 좀 거시기 하죠. 무버의 종류는 엔두류, 파워터치, 반자동 무버, 라이, 제가 아는 건 요 정도입니다. 일단 카라반을 구입하더라도 캠핑장을 아예 안 다니는 건 아닙니다. 물론 100% 노지만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전 캠핑장도 가끔 갈 예정입니다. 또한 노지를 안 가시고 100% 캠핑장만 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평지에서는 사이드도 안 채워진 자동차를 밀리면 밀리죠. 카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조금밖에 밀지 못하지만 그래도 밀리긴 밀립니다. 하지만 파쇄석 위거나 경사가 정말 조금이라도 있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힘을 주어 밀어도 1mm조차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캠핑장을 가게 되면 사이트의 간격이 좁기 때문에 후진 주차로 사이트에 밀어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도 소형 견인 면허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견인차 플러스 카라반을 하면 거의 13m 이상 됩니다. 회전 반경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어지간히 큰 캠핑장이 아니면 후진으로 사이트 안에 카라반을 넣기가 매우 힘듭니다. 또한 주차를 공용 주차장에다가 하려고 하면 따닥따닥 붙어있는 차들 사이에 카라반을 후진으로 주차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원축은 투축과 다르게 무버를 달면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아주 유용한 기능이 됩니다. 투축은 한 세트로는 회전은 어림도 없고 시원시원하게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두 세트를 장착하고 싶으나 무버 한 세트당 200만원이 넘어가 버립니다. 두 세트를 달면 정말 하늘에서 돈이라도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세트만 장착 후에 최대한 후진으로 노력을 해보고 더 이상 안 될 시 무버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무버는 꼭 옵션으로 하시길 권장합니다. 세 번째로 설명드릴 옵션은 청수통입니다. 집에서나 캠핑장에서나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던 물을 노지 가서 아껴 쓰려고 하면 이것 또한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물을 펑펑 쓰자니 물을 떠오는 것도 귀찮고 힘이 듭니다. 더 중요한 건 화장실이나 물 뜨는 곳이 멀리 있으면 매우 힘들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물을 사용하면 사용된 물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오수통으로 가겠죠? 청수와 오수는 당연히 똑같습니다. 떠온 만큼 다시 버려야 됩니다. 보통적으로 남성이 샤워를 할 때 물을 아껴 쓰면 20L에서 30L 정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군대식으로 샤워를 하면 10L 이하로 물을 사용하신다는 분도 봤었는데 1.5L 페트병 7개로 샤워가 되나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성은 머리가 길기 때문에 최소 40L고 그 이상 사용될 것입니다. 가족이 샤워를 하려면 최소 100L 이상의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가장이 조금만 고생하면 그래도 샤워 정도는 가능합니다만 주변에 대중 목욕탕을 이용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하지만 제 와이프는 캠핑 나와서 땀을 안 흘리면 샤워를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애들과 저만 샤워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 올류 카니발이라서 청수와 오수를 트렁크에 싣고 다닐 예정인데 이 내용은 따로 정리해서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아롤은 딸랑 40L라서 샤워를 안 해도 될 시즌 정도에 사용을 한다거나 캠핑장에서 사용을 하면 적절합니다. 샤워를 하지 않더라도 아쿠아롤로 2박 3일은 턱없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왔다 갔다 하거나 아쿠아롤 2개 정도는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박 3일을 간다면 하루쯤은 샤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수통을 설치하셔서 물 사용하시는 걸 당연히 권해드립니다. 청수통의 물로는 샤워, 세면대, 싱크대 전부 다 사용을 합니다. 청수통 미설치 시 아쿠아롤 40L로 사용을 한다면 몇 번은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수고가 생깁니다. 보통 70L를 많이 장착하시는데 요것도 모자라서 추가로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개념 없는 카라반 유저는 오수통을 쓰지 않고 청수 물 쓴 거를 바닥에 그냥 그대로 흘려버리는데 제발 개념 좀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옵션은 에어컨입니다. 에어컨이 사실 제일 애매한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월 초부터는 에어컨을 가동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물론 버티면 버틸 수는 있지만 땡볕에서 그늘만으로는 그렇게 유쾌한 캠핑이 안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캠핑 다닐 때 7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약 2달 정도는 캠핑을 쉬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에어컨 키는 시간은 딸랑 2달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에어컨을 많이 튼다고 해도 7, 8, 9, 3개월 정도밖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장마철 2, 3주를 빼버리면 실제로 에어컨을 가동하는 시간은 정말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카라반 전면 수납함에 실외기가 들어가야 할 곳이 있어야 하고 내부에는 에어컨을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가성비 좋은 벽걸이 에어컨으로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가격이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에어컨을 장착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전기에 대한 선택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번 발전기를 가동시킨다, 2번 캠핑장만 다닌다, 3번 배터리로 돌린다. 사실 많은 분들이 1번과 2번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요새 달구지를 가보면 발전기 매너로 말이 정말 많습니다. 발전기를 사용하면 소음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덕트 작업을 해서 차 안에서 가동을 시키거나 방음박스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 방음박스를 제작하거나 픽업트럭 화물칸 안에 넣고 돌려야 다른 캠퍼한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공부를 또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투자고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정말 머리에 쥐나죠잉? 전기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본 글 중 여름 휴가 때 바다로 놀러 가신 분이 발전기를 3박 4일 동안 사용을 하셨는데 기름값 7만원 정도 나왔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휴가비 치고 발전기 기름값에 식비는 정말 거저인 것 같습니다. 사실 발전기는 비상용으로 하나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방전돼도 딱히 걱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전기도 가격이 만만치 않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잉? 그 다음 두 번째로 캠핑장만 다니는 것도 참 거시기합니다. 카라반을 구입한 이유가 자유롭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려고 구입을 한 건데 맨날 캠핑장만 가야 되고 캠핑장 갈 때마다 내 카라반이 진입은 가능한지 따져봐야 하고 애들 놀거리는 있는지 수영장은 있는지 다 알아보고 캠핑장을 가야 됩니다. 그래도 가장의 노력으로 가정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 정도의 노력 당연히 해야겠죠? 그래도 캠핑장으로 가면 여름에 물 걱정 없이 마음껏 물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배터리로 에어컨을 돌린다. 달구지에서 어떤 분이 인산철 배터리 720A를 설치하셔서 에어컨을 가동시키는 분도 봤습니다만 하루 종일은 작동이 안 되고 10시간 정도 밤에 켜신다고 하네요. 그러나 문제는 다음날 또 돌려야 하는데 태양광을 1000W씩 달지 않는 이상 2박 3일은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다른 전기도 쓰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 720A를 지인 없이 자기 돈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야 장착이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배터리로 에어컨 돌리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 컷하겠습니다. 옵션 영상은 총 3개 정도의 분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허접한 영상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뿅.